돈 되는 공시 순위 매겨보겠습니다. JTJ 파트너스 양태준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돈 되는 공시 베스트 3 확인하시죠. 오늘의 베스트 3는 스타 모빌리티입니다. 기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공시가 오늘 발표됐는데요. 이 기업은 IT 장비 기업이고요. 시가총액 300억 원이 안 되는 소형주입니다. 현재 주가는 11% 급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소형주의 공시를 오늘 가져와 주셨네요. 예,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많다 보니까는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방향성을 잡기가 힘들 것 같아서 오늘 우선은 상당히 소형주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과거 이제 올해 7월 달에 원래 인터불스라는 회사였는데 사명이 이제 스타 모빌리티로 이제 바꾼 부분들이 있고요.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VI죠. 변동성 완화 장치가 3번이나 이제 발동이 될 만큼 많은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할지 상당히 좀 난항이 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기준만 놓고 봤을 때는 2,080원 정도 지금 거래량 한 11%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시겠지만은 제주 스타렌탈 인수를 철회를 했다. 물론 이제 이유를 봤을 때에는 뭐 우발 채무라든지 계약 불이행에 대한 이유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인수 철회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차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인수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이미 지난 12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상당히 많은 하락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이미 지지선인 부분들, 즉 1차 지지선이 2,700원이었는데 이 선을 깨고 내려가면서 오늘 또 이런 철회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큰 하락이 나오면서 변동성 완화 장치도 3번이나 나왔다. 즉 실질적으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했을 때는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손절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도 발행, 200억도 발행하고 유증도 하면서 상대적으로 자금을 많이 모아놓은 부분들은 있지만은 아직까지 이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사용이 될지와 그리고 이 회사로 인해서 또 한 번의 내년 같은 경우가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가 상당히 불투명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스타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하게 나올 수가 있는 상당히 리스크가 큰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들어오곤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기타 법인이라든지 여타 다른 기관들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보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스타 모빌리티에 대한 변동성은 더 커질 수가 있다. 또 여기에 그동안에 들어왔었던 외국인들의 일정 자금도 충분하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밑꼬리를 달고 위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시에는 더 큰 급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대응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타 모빌리티 아무래도 8월 말에 저점 대비해서 최근에 12월에 나왔었던 고점이 2배의 상승이다 보니까 또 큰 상승이 있었던 종목인 만큼 관심을 가지셨던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요. 하지만 실적이 적자가 3년 연속 지난해까지 이어졌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굉장히 250억 원 작지만 이건 PR을 계산을 할 수가 없죠. 예, 그렇죠. 고평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담스러운 종목일 수밖에 없는데 제주 스타렌탈 지분 양수를 지난 12월 중순 정도에 결정을 했다가 이것을 철회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가에 좀 중립적인 재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등급 얼마 주시겠어요? 예, 실질적으로 지지선을 다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네.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좀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5등급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물론 한 올해 12월 초만 하더라도 2,700원짜리 지지해줬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도 그냥 단기적인 관점으로 신규 매수 관점을 접근하니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꾸준하게 양봉 흐름이 나오면서 2,700원대를 깨고 내려갔고 오늘도 지금 9% 넘게 10% 가까운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1,480원대, 1,400원대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선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더 큰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스타 모빌리티 손절을 하시고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400원이면 전저점을 깨는 흐름이고요. 깨게 된다면 더욱더 그 저점을 깨는 그 매도세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지적을 해주셨네요. 이런 주식은 우리 매매하지 말죠. 예, 오늘 베스트 3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돈 되는 공시 베스트 2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신테크의 유상증자 결정 공시입니다. 유상증자 결정과 함께 최대 주주 변경됐다는 소식도 알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주가는 바로 점상은 아니고요. 거의 급등한 이후에 바로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화신테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우선 발행가액이 한 2,260원이고요. 상장 예정일이 이제 내년 2020년이죠. 2020년 2월 17일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화신테크에 대한 좀 새로운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주가에서는 좀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한 부분들이 뭐 아니면 도일 수도 있는데 우선 오늘 상한가 잔량이 한 64만 주 정도에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 걸려 있기 때문에 네. 화신테크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장 초반에 상한가에 잠긴 다음에 보통 점심 전후로 해서 아니면 오후장 들어섰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단기 세력들이 빠져나가면서 이런 상한가가 좀 풀리는 경우도 있는데 화신테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상한가에 좀 잠겨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는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차트적인 측면을 본다 하더라도 갑자기 상한가가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이미 12월 초부터 꾸준하게 상승 추세로 올라가다가 오늘 이렇게 또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상한가에 잠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화신테크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물론 아시겠지만은 화신테크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소재 이제 수소차라든지 전기차의 이제 핵심 이런 소재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화신테크 같은 경우가 이제 친환경 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또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화신테크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친환경 관련에 대한 테마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아직까지는 8단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당분간은 홀딩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등급 설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주가 반응은 좋아서 시장 기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테마까지 끼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추가 상승은 노려볼 만하다고 하셨는데요. 몇 등급일까요? 예, 우선은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상당히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선 좀 3등급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현재 상한가가 상당히 잠겨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했을 때는 홀딩 전략이지만은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우선은 만약에 상한가가 풀렸을 경우에는 갭을 메꾸기 위한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은 신규 매수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다만 보유 관점에서 봤을 때는 홀딩 전략을 취하시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더 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4,250원이 이제 저항선인데 상한가에 도달을 하면서 이 선을 뚫고 올라갔고요. 그 다음 매물대 저항선이 지금 4,750원대이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에 마무리가 된다고 했을 때는 내일 4,700원대에 뚫고 올라갔을 때 상당히 많은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1차적인 좀 수량을 좀 줄이시는 전략도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하루 더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투자 등급 3등급 4,750원 선 목표 주가 1차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돈 되는 공시 베스트 1 확인하시죠. 오늘의 베스트 1 공시는 이노테라피입니다. 기타 경영사항에 대한 자유 공시 나왔는데요. 오늘 공시 발표된 이후, 개장 이후에 23분 만에 공시가 나왔고요. 주가가 10%까지 강세를 보였다가 현재 2%가량으로 상승 탄력이 줄었습니다. 공시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아무래도 단기적인 세력들로 인해서 좀 변동성이 나온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노테라피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이제 이런 특허권을 취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차근차근 좀 단계를 밟아가면서 앞으로에 대한 실적과 그리고 성장을 준비해 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제약바이오 업종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좀 변동성을 동반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리스크가 좀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노테라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허권으로 인해서 나중에 또 내후년으로 봤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성장성을 기반을 한 상승이 충분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제 좀 어느 정도 매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변동성이 좀 나왔습니다. 장중에 14,5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3,350원까지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윗꼬리가 달리면서 음봉의 흐름이 나왔지만은 단기적인 세력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정말 단기적인 변동성이 컸다면은 추가적인 급락의 흐름이 충분하게 나올 수가 있지만은
오늘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런 급락의 흐름이 나오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 가격 13,350원, 즉 이 가격 구간 내에서도 신규 매수 관점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하게 매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몇 등급 받을까요? 전략 세워주시죠. 예, 아무래도 뭐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변동성을 좀 대비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3등급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전히 이런 특허권이라든지 향후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가 부근 13,300원대에서도 신규 매수 관점으로 충분하게 매력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우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8,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는데 18,000원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올라갔을 경우에는 단기 세력으로 인한 변동성이 충분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노테라피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볼 종목이다.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즈 이노테라피 수술용에 이어서 내시경용 지혈제에 대한 판매 품목 허가를 받은 종목인데요. 오늘 3등급 받으면서 목표주가 18,000원, 손절가 12,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신규 매수 관점도 얘기를 해주셨네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의 적자 기업들 쭉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